어, 3월 10일자에 공략하실 만한 종목, 3월 10일자에도 일단은 소형주 기준보다는 대형주 기준에서 들여다보시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종목 기준점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기준에서 첫 번째로 이제 하이닉스, LG화학, 기아차, KB금융, HMM, 어찌 보면 우리의 주력주 IT, 자동차, LG화학 그리고 KB금융, 수익 종목의 HMM. 오늘 HMM에 제대로 한 방을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사실상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일단은 그나마도 주력주인 전기전자 업종, 특히 이제 하이닉스에서의 되돌림의 흐름이 좀 강도 있게 나와줘서 그나마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됐고, 나머지 이 부분은 사실상 좀 많이 버거웠죠. 일단 미국 쪽의 나스닥 선물이 2.16%의 강세, S&P 500 지수도 1.03%의 강세. 이런 강세장 속에서 굳이 테마주 또 고빈도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회전율이 높은 종목에서의 변동성 기준을 놓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잘 돌려놔 줬고, 변동성의 매매 기준이라고 한다면 8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추세 범위라고 한다면 다 대형주기 때문에 5MA, 20MA의 거래량을 수반시키고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양봉의 흐름, 그러니까 5MA, 20MA의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추세 매매 기준은.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은 각각 적어놓은 기준 거래량 부분이 수반되어 줘야, 그래야 일단은 움직임 폭의 변동성 부분, 최소 시초가 대비 5에서 10% 수준의 변동성의 흐름을 놓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익 종목이긴 하지만은 원체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좀 꼬리가 달리더라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꼬리 정도가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음봉으로 미끄러졌어요. 오늘 해운 3사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여러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단기적인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터졌는데, 와, 뭐 변동성 자체가 사실상 뭐 실시간으로 제대로 대처가 안 될 정도로 순식간에 들어올렸다 들어내렸다가 뭐 그런 흐름이어서 아쉽지만 문자 사인 기준까지 발송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내일 기준에 뭐 복수전 할 수 있을 만큼의 탄력적인 흐름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뭐 크게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한 종목 한 종목의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오늘 기준에 그 채팅창에 동영상도 좀 올려드렸고, 내일 기준에서는 이제 그 시황에 대한 동영상, 오늘 우리 유료방도 굉장히 힘겨웠어요. 유료방도 뭐 난리가 아니었죠. 왜냐면 IT를 주력으로 갖고 있는데 IT가 다 뭐 초전 박살이 나다 보니 힘겨웠죠. 그렇지만은 제가 가슴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제 가슴을 다 끄집어내서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 정도의 흐름은 사실은 이겨내셔야 되거든. 혼내시는 거는 윤정도를 혼내시더라도, 왜 윤정도 너 고점 못 잡아줬어? HMM도 왜 고점 못 잡아줬어? 이렇게 혼내시더라도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은 가지고 가고, 또 정리할 종목은 정리를 하고, 그 기준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은 그대로, 또 자동차 마찬가지, 또 LG화학이나 KB금융 마찬가지. KB금융은 이제 내일 기준에서 일부 비중 조절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HMM은 다시 신고가 랠리 기준을 들여다볼 거예요. 3월, 4월에 어차피 신규 계약, 장기 계약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또 모멘텀으로 충분히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놓고 볼 텐데요. 일단은 먼저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이 종목군들을 올려드릴게요. 출석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윤정두가 최고다. 70110 한번 갑시다. 오래간만에.
어제 방송 하루 쉬었던 게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하는 것 같아요. 701109 얼른 빨리 하고 빨리 올리고 9시 반에 이제 또 우리 세력대망님께 방송 넘겨야 되니까 701109 조금 힘드시더라도 결국은 지나고 나니까 장 끝나고 나니까 윤정도 말이 맞았죠. 우리 유료 고객님들도 전략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하이닉스에 꼭 뭐 되돌렸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오늘 평상시에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얘기? 오늘은 개장 초부터 얘기했어요. 계속 IT 오늘이 바닥일 겁니다. IT 오늘이 바닥일 겁니다. 왜? 글로벌 시장의 흐름 자체가 전부 강세를 띠는데 니케이가 1%의 강세, 호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강세, 그리고 S&P 500 지수, 나스닥의 강세, 시간의 선물 거래가 전부 강세를 띠는데 오늘 마이너스로 끝난 아시아 쪽은요, 중국 1.82% 하락, 그리고 우리나라 0.67뿐이 없어요. 중국하고 글로벌 시장이 연동돼요? 전혀 안 되죠. 오늘 항생 쪽이 0.81% 강세입니다. 대만, 기술주 위주의 대만도 0.21% 강세예요. 오늘 아시아 쪽에 약세를 띈 쪽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정도 0.78, 나머지 뭐 인도 센섹스 같은 경우에도 1.16 강세. 그러니까 결론은 선진 시장의 선진 지수의 흐름을 놓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니케이의 강세, 미국의 시간의 선물의 강세, 또 호주의 강세. 근데 유독 국내 증시의 약세인데 국내 증시 누구 때문에 약세예요? 어제 이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약세.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잊어먹지 마세요. 절대. 어떤 거?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주도주 기준에서 그냥 일반적인 대형주나 뭐 일반적인 테마주가 아니에요. 주도주 기준에서 분명하게 상승 탄력이 강도 있게 나왔잖아요. 그 강도 있게 나온 상승 탄력 기준에서 주도력을 누군가는 끌고 왔겠죠. 손바뀜의 흐름이든 누군가는. 그 범위에서 고점 대비 20% 전후 수준의 조정이라는 것은 쉽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20% 전후에 조정이 나올 때 일반적으로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드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의 흐름하고 연동해서 놓고 봐서 이것이 그 종목만의 문제이냐라는 것을 좀 해석해 보자 그랬죠. 근데 주도주들이 이번에 시장 45% 올라올 때 시장이 올라와서 주도주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주도 업종 IT가 끌어당기고 그 이후에 자동차 그리고 나서 LG화학 이런 쪽의 강세가 시장 지수의 45%를 끌어올렸죠. 그럼 주도주들은요. 하이닉스 이번에 90% 넘게 오른 거예요. 8만 원 미만에서부터 15만 원 위까지. 그러고 나서 조정 20% 수준. 평균 단가 대비 10% 이상 밀렸나요? 그렇진 않죠. 결론적으로 그러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드리고 설정을 해드리고 기준점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거 지금 반예사님 계시면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얘네들 지금 해외 선물 재테크에 영향해갖고 하루 종일 들어와 얘네들. 이 업체 들어가서 고소 조치를 하라고 고발 조치를 좀. 고객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힘겨워하시는데 담당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드려도 나 몰라라 하고 대표가 얘기를 해도 나 몰라라 해버리면 어떻게 하는 얘기야. 내일 당장 동학개미 운운하는 그 저기 노란 톡방하고 방금 그 업체하고 고발 조치 제대로 금융 감독기관 그리고 검찰에 제대로 고소 고발 조치 안 하면은 그냥 옷 벗으실 생각하시고 서로 피곤하니까 고객분들이 저런 거 보고 손실을 보실 수 있고 피해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 하나 그걸 처리하는 왜 처리를 못해? 여러분들 같으셔도 처리하실 수 있겠죠. 예? 법인폰 많으니까 법인폰으로 들어가서 야 회원가입할 테니까 전화번호 줘봐 해서 그 전화번호에 경고 분명하게 넣고 야 입금할게 통장번호 알려줘봐 해서 검찰 고소해서 그 통장 다 막아버리고 그걸 왜 못해? 불법 업체인데 저런 업체들은 대부분이
금융감독기관에 신고 안 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걸 하라고 그렇게 악을 쓰는데도, 대표가 악을 쓰는데도 이 양반들이. 그리고 지금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전체 다 그 담당 직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송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오늘 기준에서는 뭐 팍스넷 방송의 기준 내용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우리 정PD님도 마찬가지야. 팍스넷 요즘 시황, 저도 뭐 매출 내고 싶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뭐 막 종목 갖고 나와서 뭐 몇 번 언급하고 교육해드리고 대박 났죠 하면 되겠죠. 막 KB금융 막 밀어제끼고 끝내주죠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요즘에 계속 시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더불어서 다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 시황 봤을 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지금 시황이 어렵습니까? 저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쉬운 장은 처음 봐요. 고점에서 뭐 전량 차익 실현하고 밑에로 다시 사고, 아니 그러면은 제주도를 통째로 샀겠다 우리가 진짜로. 그런 부분보다도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서 여기서 좀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다만 주력주를 정리해서 어떤 거를 과연 사야 유리할까. 막말로 우리가 KB금융을 주력주로 같이 포함해서 가지고 가는 그 흐름 속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IT 정리해서 KB금융을 사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막 대박 났다고 행복하다 해야죠. 근데 그렇게까지 흐름을 다 맞춰서 가겠다. 이 뭐 도박장도 아니고 뭐 빙고를 매번 뭐 맞추는 걸 기준도 아니고, 결론은 그런 그 기준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기준은요. 어차피 재테크하러 들어오셔서 시장에서 시중 금리보다, 부동산에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이 왜 부동산 투자하세요? 막 더블 나고 초대박 난다 이 개념보다는 나의 자산의 기준이 은행 금리 이 기준 대비해서는 좀 더 올라와야 되고, 또 시중의 인플레이션보다는 내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는 더 올라와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건물 수익률 같은 경우 뭐 4% 5% 보면서도 건물을 매입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뭐 세금 떼고 나면 또 얼마나 남겠어요.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기준에서도 사실상 뭐 배당이익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매매이익도 놓고 보겠습니다만, 그 매매이익이 여러분들이 발을 딱 담그실 때 나의 이 소중한 자산을 주식시장에서 더블 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5% 보고 매매를 하자 1년에,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기준점, 또 시장 하락률보다는 버틸 수 있는 손실률, 이런 기준을 좀 놓고 보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시장 대비 내 종목의 변동성이, 당연히 뭐 변동성이 좀 더 클 수밖에 없으니까, 유틸리티주들처럼 뭐 시장 흐름 대비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시장 지수 견인해서 뭐 70%, 80%, 100%, 120% 올라와서 시장 지수 견인했던 종목의 조정은 아무래도 조금 더 미끄러지겠죠. 그럼 그런 조정 속에서 우리가 7월 달에 들어갔던 시즌처럼, 우리가 7월 달에 들어갔던 그 시즌처럼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지금 이번에 11월 이후에 10월 말 이후에 시장의 강세를 띨 때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종목이냐, 아니면 오르지도 못하고 조정을 받는 종목이냐, 이 차이점이 굉장히 크겠죠.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되돌릴 때 시세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 기준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돌려질 수 있을까의 기준, 돌려진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의 기준. 오늘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유료방에서도 연말까지면은 뭐 이거 좀 돌려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바로 이번 주에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하이닉스가 5거래일 6거래일 만에 20%를 돌려버렸어요. 시가총액 2위가. 왜? 펀드멘탈이 뒷받침되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진짜 시장이 아주 좋은 장입니다. 지금 요 종목군들에 대한 설명 부분을 요 간단하게만 드리고 시황 드리고 또 할 건데, 주도주의 거래량의 기준은 5MA, 20MA. 이게 뭐예요? 5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거래량을 얘기합니다. 뭐 다시 얘기해서 하이닉스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의 일자별의 기준에 O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오는 날은 실패가 되더라도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날 OMA, 20MA 거래량 왼쪽으로 제가 올려놓을게요. OMA, 20MA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의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이 나오는 날, 이날은 뭐 음봉이니까 둘째 치고 뭐 이렇게 넘기면서 양봉, 조그만 양봉이라도 양봉. 왜? 기준을 잡아야 되니까. 하이닉스가 시원시원하게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나와주고 하지만 그 앞전에는요 캔들 크기가 코딱지만해요. 하루에 1, 2% 움직일까 말까 해. 근데 거기서 뭐 고점 놓쳤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꼴이 달렸을 때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다시 잡고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제주도 산다니까요. 결국은 주도주는 추세 매매 기준을 잡아서 가는 거예요. 차익 실현은요, 차익 실현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언제 차익 실현했어요? 우리가 2016년 이후에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한 거는 정확히 이때 차익 실현했어요. 2017년 9월 10월에. 그죠? 이때 딱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요때 차익 실현하고 LG전자를 바꿨죠. 어찌됐건 요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별것도 아닌 그 기준인 것 같지만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190% 올랐단 말이에요. 193% 올라오는 동안에 이렇다 할 조정이 있나요? 제대로 된 조정이 고점 대비 14%, 15% 밀렸어요. 고점 대비 15%. 이거 음봉 크기가. 그리고는 없죠. 근데 여기서 그럼 차익 실현한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단기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단 말이에요. 단기간의 변동성이. 그렇게 해서 6만 원 수준에서부터 요 9만 원, 얼마야? 50%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8월 말경부터 해서 9월, 10월 초까지. 실질적으로는 한 달 보름 요 정도 기간 50%. 시가총액 2위가. 그러니까 차익 실현해야지. 또 삼성전자는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이때 이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기준도 0063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요때 9월 10월이에요. 그리고 더 갔어. 9월 10월. 거짓말 안 해.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이때 당시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포감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 저 땡겨서 보시면은 이런 기준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윤정두와 함께가 아니라면은 저건 죽어도 못 견딥니다. 이거는. 왜? 여러분들은 견디실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에서 이걸 가만히 안 두죠.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요? 그러면 실적 좋아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왜 올라요? 그러면은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요. 올라갈 때 왜 올라요? 기관이 사서 올라가요. 올라갈 때 그럼 언제 다시 살까요? 어디서 사야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팔으라 그래 또. 그러니까 어디서 사요? 그러면은 일단 뭐 좀 눌리면서 하라 그래. 막상 음봉 떨어지면은 사람 말도 한 번도 안 한 것들이 전략 매도하세요. 또 요따구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꼬리 다 달리고 월봉의 기준에서 꼬리 다 달리고 돌리죠. 그럼 요 부분도 한번 똑같이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요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요 자료 올려드리고 교육 자료 또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 보시면은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 매도 사인은 그러니까 주력주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을 해드리는 거예요. 전략 매도 사인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이죠? 하이닉스. 이때 당시 이 가격이 얼마일 것 같아요? 2만 원대, 3만 원대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5만 원대. 이게 얼마까지 갔다가 9만 원까지 찍어버리잖아요. 중기 목표주가 8만 3천 원, 갭에 대한 목표주가. 윤정도 지금도 한번 매수했냐면 계속 가지고 가죠. 고점 좀 잡아주지. 비중 조절은 해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6만 3천 원 매수, 8만 원 뭐 목표주가 계속.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9월 26일 날 하이닉스 전략 매도. 거짓말이 아니라 하이닉스 이 매도 사인이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이제. 삼성전자 추가 15%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LG전자 편입을 했죠. 예? LG전자. 그러니까 LG전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연기금에서 매도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매도하는데? 전체 물량 60억 주, 59억 주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셔야 돼. 또 우리 레이저님은 우리 유료 방에 계시는 고객이시죠. 그럼 그런 부분들을 또 장중에도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삼성전자의 기준에 전략 매도 사인 보시자는 거예요. 보셔야지 진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이거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LG전자 전략 매도세는 언제 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또 HMM 전략 매도세는 언제 냈는지.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어떻게 됐어요? 230만 원 미만의 40% 비중 확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9월 말 10월 초에 전략 매도세 내버려. 11월에 더 갔어요. 더 갔는데 보여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 SBS, CNBC 이게 방송 사진이죠. 이 음봉 떨어질 때 매도 안 한다니까. 매수라니까. 에? 그 이유는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 그랬죠. 상승일 때 확인형 뜨고 올라가서 쭉쭉쭉 개별에 대한 목표 주가 쭉쭉쭉 거기에 삼성전자 리콜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그 음봉 떨어져 남들 악을 쓰고 뭐라고 할 때 외국인 기관 다 팔았다. 그 전부터 이게 지금 그 음봉 떨어질 때 기준이 아니라 2014년 12월 2일부터가 뭔지 아세요? 2014년 12월 2일부터라는 날짜가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기준입니다. 7년 만에. 왜? 경영권 승계 작업 쉽게 하려고. 어떻게? 인적 분할 단행해서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기게끔 하려고. 근데 결국은 최순실 사태 터지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되고 시민단체가 야 삼성그룹만큼은 인적 분할 안 돼. 다른 데는 다 했잖아. 근데 삼성그룹만큼은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론을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갤럭시 노트 7 단종되고 뭐 문제 발생될 때 그때 당시에 기준이 이 수급 기준이란 말이에요. 2013년 또 6월은 뭐길래 이 액분하기 전이죠. 액분하기 전입니다. 하루에 뭐 지금 기준보다는 이제 이때는 변동성이나 거래량이 제한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어찌됐건 40만 주면은 지금의 2천만 주를 개인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떠넘긴 거고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변동성도 크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2천만 주, 뭐 1200만 주 이런 게 별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이 당시 기준에 지금의 기준으로 따지면 2천만 주 기준. 2천만 주를 일방적으로 매다 팔아도 6%. 그리고 고점 인식을 잡는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일 때거든요. 36조 7천억 영업이익 달성하는 그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순매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변동성이 제한적이에요. 그 이후에 20만 주 때 또 10만 주 때 매도가 2016년 갤럭시 노트 7 터질 때까지 10만 주 이상 매도 자체가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차트를 여러분들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윤정도는 이걸 다 만들어서 갖고 나간 거예요. 수급 범위를. 근데 개인들이 달랑 7만 2천 주 떠났는데 하락률은 제일 높아? 과도해? 그러면 기회죠. 갤럭시 노트 7 단종이 악재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또 2차 전지 문제로 희석을 시키면서 삼성 SDI 쪽에 다 떠넘겼죠. 그 부속 빼고는 전부 다시 쓰죠. 결국은 최순실 쇼크 나와도 입술 다 터지고 나서 삼성전자인 거예요. 11월 달 기준까지도. 결과적으로 그 흐름을 차익 실현을 어떻게 한다? 지금 아까 방송 화면부터 계속 보여드린 그 내용에서부터 그냥 매수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 범위까지 다 보고 수급 보고 실적 보고 실적이 보이세요? 2014년도 25조 실적이 그 다음에 26조 2013년도 얼마요? 36조 7천억 그 고점 찍고예요. 36조 7천억 찍을 때가 여기라고 여기 여기 그리고 아까 보신 음봉 떨어진 기준이 여기 절대 안 판다 그랬죠. 왜 팔아?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2016년도의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었냐? 에이 거짓말쟁이들. 뻥치지 말라 그래. 외국인 기관도 안 샀다 그랬죠. 기타 법인이 샀어요. 그럼 안 좋아서 안 샀냐? 아니지. 기타 법인이 사니까 외국인 기관들의 손바뀜이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30조 원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그에 못 미쳐요.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근데 왜? 유동성이 너무 풀려가지고요. 사상 최대치 실적을 못 내더라도 주가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목이 그렇게 됐어요.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으로 인식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유통 물량 자체가 자사주가 들어오면서 줄어드는 그런 상태였고요. 사상 최대치 고점이 이 정도인데 그럼 실적으로 따지면 36조 7천억하고 얼마? 30조 조금 안 되는 기준하고 모자르죠. 사상 최대치가 아니죠. 근데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종목의 가격 재평가가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인적 분할이 무산되고 어떻게 합니까? 14%의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해버려요. 응? 그죠? 그렇게 되고 이때 53조의 영업이익, 이때 얼마? 58조의 영업이익을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잠시 주춤거렸다가 지금 다시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시장을 결국 돌려서 사상 최대치 2260이 아니라 2260도 누가 찍어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찍어준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들어올린 게 누가 들어올려? 얘네가 들어올리잖아요. 그럼 얘네는 실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종목군들 봐보세요. 무슨 뭐 실적이 대소 올라가나? 예전 실적 뭐 사상 최대치 넘겨서 막 고점 랠리 나오고 52주 고가 랠리 나와요? 돈의 가치가 훼손된 거 아니에요? 사실상은. 근데 거기에 실적까지 뒷받침돼. 어떻게 할 건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하고 나서 자 보시면은 그 당시 기준에 LG전자 언제 샀겠어요? 9월 말 10월에 샀겠죠. 언제? 2017년도. 그럼 9월 말이면 언제? 이때지. IT 전체를 일로 바꿔버린 거죠. 이때 일로. 그러고 나서 이 정도의 랠리를 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략 매도 언제? 2019년 12월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고 재테크의 여왕 또 들어와서 아우 죄송합니다. 이거 조치해. 저 유 대표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치해. 이 양반들이 무슨 진짜 말을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 저거 아글아글 쓰면은 전에도 한번 그 방송 그 자꾸 맥정 끊겨 죄송한데 예전에 방송 보셨죠? 방송 팍스 경제 TV에서도 윤정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겠냐고 방송 나와서까지.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그쪽에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내가 냅뒀는데 비읍자로 시작하는 그 업체 그거를 잡아내라고 보름을 얘기해도 누구 하나가 그 며칠 동안 아글아글 쓰고 쌩 난리를 치고 윤정두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라고 했더니 그때 돼서 그냥 내용 증명 보내고 해가지고 다 잡아냈죠. 결국은요 지금 그 업체들이 무슨 해외에다가 무슨 서버 만들어 놓고 하나? 사람들 한 번씩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악을 쓰고 얘기를 하면은 고객분들이 피해를 보시니까 어느 정도 광고쟁이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냥 게시판 공지사항에까지 수백 개씩의 글을 올려놓고 있는데 나 몰라라야? 당신들 월급 누가 줘? 고객분들이 주시는데 고객분들 피해 보면 되겠어? 이 양반들이 아주 진짜 좋게 얘기하면 목소리를 윤정도 목 좀 아끼자고 고객들 위해서 쓰게끔 그냥 막 그냥. 그래서 까먹었잖아. 삼성전자의 기준에 2019년도 12월에 우리가 편입을 했죠.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단기간에 20%의 수익이 나와서 이때도 전량차익 실현. 그죠? 그러고 나서 삼성전기를 편입한 거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IT 잡아간 거 10월 말이에요. 8월, 9월, 10월입니다. 그죠? 아니 정의원님들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계신데 뻥칠 수 있어요, 윤정두가?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흐름인데 나머지 업종도 같이 보시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을 우리끼리 냉정하게 한번 또 살펴보자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장세인지 아니면 자신감 가지실 수 있는 장세인지 겁먹으셔서 막 이거 투매하고 나갈 장세인지 종목을 바꿔야 될 장세인지 한번 보시자고. 자 보겠습니다. 현대차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현대차. 좀 아쉽게도 현대차가 전략 매도가 일찍 나갔어요. 현대차가. 자 보시면 10월 달에 단문 문자예요. 10월 달에. 자 유료 단문 문자입니다. 10월에. 계속 뭐 18만 원 이렇게 사다가 결국은 10월 말까지 해서 낭패를 봤었죠. 낭패를 봤어요. 52주 그러니까 7년 만에 고점 행진 막 넘겨서 18만 원대 뚫고 19만 원까지 찍고 막 그러던 종목이 대손 충당금 잡는다는 거 그 내용 하나 가지고 10월 20일 10월 20일 날 16만 원까지 막 깨져 내려가고 그죠? 개파락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 다시 17만 원 16만 8,500원에 이건 편입입니다. 손절이 아니고 또 차익 실현도 아니고 결국은요 12월까지 계속 매수해요. 보시면 자 계속 매수입니다. 12월까지 계속 현대차 계속 매수죠. 1월 달은 어떻게 해요? 이게 12월이에요. 차익 실현 안 한다니까. 주력주를 무슨 차익 실현하고 뭐 단타 치나? 막 차익 실현하고 막 또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LG전자 같은 케이스가 나오면. 근데 이번에 LG전자도 꽉 물려버렸죠. 죄송스럽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날 어떻게 했어요? 이날 1월 4일 날
1월 4일 날도 폭등이 나오는데 유지해요. 왜? 우리가 원하는 오버슈팅이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1월 8일 날, 이때 1월 4일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엉엉엉 울고 난리 났어요. 왜? 현대차가 또 쭉쭉쭉 미끄러졌거든. 응? 21만 3천 원 딱 찍고 21만 3천 원 윤정두가 좋아하는 213 딱 찍고 쭉 미끄러졌거든. 근데 1월 8일 날 어떻게 해요? 차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어? 현대모비스 37만 5천 원이 아니야 솔직히. 이날 40만 원 근처 찍었죠. 이날 상한가가 40만 원 근처. 전략 매도야. 안 그랬어요? 절반 이상 매도했잖아 상한가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리고 매도 사인 드리고 상한가지만은 뭐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좀 보니까 이탈돼서 문자 나가서 자 그러면은 고점 대비해서 최대 상한가 기준이니까 변동성이 있었으니까 그럼 5% 잡으시다. 전략 매도. 기아차도 저 당시 기준에 67,500원 이탈 시 전략 매도 다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18일부터 다시 들어가. 18일부터 다시 들어가서 현대차, 모비스, 만도 이런 쪽은 1월 8일 변동성이 원체 커서 제한적인 변동. 근데 기아차에 이제 쏠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기아차 이때 못 움직였던 기아차가 여기서 움직입니다. 전략 매도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현대차를 우리가 들어간 게 8, 9, 10, 11월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8월에 왜? 시즌 전량 차익 실현하고 시즌 10만 원대 들어간 거 한 달 만에 30만 원 전후에서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자동차, 금융지주사 뭐 이렇게 일부 분산을 한 거죠. IT의 비중 55에서 70으로 확 늘리고. 그럼 또 볼까요? 전량차익 실현, 주도주의 전량차익 실현은 말 그대로 모비스의 상한가, 시가총액 그 당시 12의 상한가, 현대차의 20%대 폭등, 이런 오버슈팅을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 응? 또 그러면은 LG전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LG전자도 창피하고 속상한 얘기지만은 12만 원대 전량 매도가 됐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14만 원 전후에서 오히려 윗가격에서도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 얘도 8월부터 들어갔어요. 얼마? 7만 1,000원부터 들어간 거예요. 10월 달 기준 잡으시면 10월 끝자락까지도 차익 실현 안 해. 7만 1,000원에 들어갔던 계속 매수야. 계속 매수. 삼성전기 14만 원 계속 매수야. 지금 18만 원인데 속상하고 억울하지만 고점 22만 3천 원 놓친 거 억울하지만 아니야. 개 팔아서 뭐. 삼성전기 팔아서 다른 종목 샀다고 쳐봐야 다른 종목도 똑같이 빠졌어. 막말로 삼성전기 팔아서 KB금융 샀을까 봐 우리가? 아니겠죠. 그럼 다른 종목 샀을 거야. 변동성 나오는 거. 그럼 제가 생각할 땐 똑같이 깨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 자락에서 제일 빨리 돌릴 수 있는 게 뭐다? IT를 기준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 결론적으로 지금 이쪽을 보는 게 LG전자죠. LG전자 94,500원 10월 달에도 그리고 또 11월 달에 계속 남들이 보면 이거 정신 나간 거지. 400만 원씩 과금하고 들어왔는데 맨날 똑같아. IT 비중 70%입니다. 하이닉스 11월 달에도 하이닉스 10월 달에도 하이닉스 LG전자 86,000원에도 LG전자 삼성전기 14만 1,500원에도 삼성전기 삼성전자 6만 원 하이닉스 신규 10만 원도 편입. 아니 고점 잡아드리고 저점 편입하고 제가 혼자 매매하면 할 수도 있어요. 왜? 수익률 대 8차례 우승한 사람이 그거 못할까 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물론 핑계. 아유 오케이. 혼내시는 거는 달게 받는다니까. 다만 그렇게 매매를 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주도를 산다고 우리가. 24일 날 문자고 24일 날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점 대비 4% 조정 시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단어를 쓰질 않아요. 7만 1,000원부터 들어왔다 그랬죠. 안타깝게 12만 원 평균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왜? 12월 23일 날 상한가잖아. 뭔데? 윤정두 생일날. HMM 11월 9일이 윤정두 음력 생일이잖아요. HMM 11월 9일 날 직장인 문자반 딱 오픈했죠. 그날 HMM 딱. 그리고 장중 20% 치고 올라와. 20%인가? 어찌됐건. 그러고 나서 꼬리 달아? 차익 실현. 그리고 한 번 더 가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얘도 더 가죠. 그러고 나서 따라붙은 게 빨리 붙으신 분들은 빨리 따라잡으신 분들은 14만 원. 왜? 장대양봉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그럼. 우리는요 공식적으로는 조금 늦게 15만 원 16만 원 그러고 나서 19만 원대 차익 실현 재편입이 가장 높으신 분들이 17만 원 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죠. 17만 원 대비 3만 원이 밀려 있으면 거의 20% 수준. 어마어마하게. 난 먹은 것도 없이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난 먹은 것도 없이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여기서는 윤정도 혼내시고 나머지는 뭘 본다고요? 그러면 이게 돌려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냐의 기준이야. 그러면 극대형주의 주도주의 기준에 우리가 전량 차익 실현이라는 기준을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작년부터 해서 이 기준, 뭐 작년, 재작년 2019년 12월에 또 8월까지 한진 칼 때문에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지막 끝자락에서 한진칼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해드렸어요. 그죠? 지금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한진칼 이후에 흐름에서 어떤 기준이 잡혀요? 바로 우리는 네이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네이버 차익 실현, 남들이 네이버 한번 보세요. 지금의 네이버인 거지. 우리는 그 이전의 네이버잖아요. 누적 수급, 어마어마한 이 수급을 바탕으로 네이버.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두들겨 맞고 들 빠졌으니까 들 빠진 종목 팔아서 나머지 종목 사라고 할 때 우리는, 들 빠진 종목 팔아서 나머지 빨리 낙폭과대 주사라 그럴 때 아이 무슨 소리야. 제일 센 놈을 왜 팔아. 라고 해서 오히려 꼬리 달릴 때 매수. 그러고 나서 아쉽게도 5월에 차익 실현했죠. 그게 어디야. 여기서부터 따지면 추가적인 급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냈어요? 우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겨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이라는 것을 오늘 뭐 교육도 할 겸 보시자는 거예요. 네이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문자가 지금 뭐 만들어진 게 그 당시 기준에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이건가? 아이고 이거 보이려나?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이 밑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 네이버에 대한 매수 사인인 거예요. 신규 18만 4천 원부터 17만 1월 2월 누가 네이버를 저렇게 사라고 해. 지금의 네이버가 아니잖아요. 저 당시 기준이면 누가 네이버를 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네이버를 편입을 하고 삼성전기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테스를 팔아서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25% 한 달 만에, 테스 40%, 60%, 그 다음 DB하이텍 2만 원에 들어가서니까 한 50% 이상 수익이, 그래 한 달 만에, 한 달 보름 만에 전략 매도하고 이제 삼성 전기를 산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진칼 갖고 있다 계속. 그러고 나서 네이버 3월 달에 패닉에 빠지지 말고 투매하지 맙시다. 이번에 견뎌냅시다. 결국은 3월 말에 뭐라 그랬어요? 4월에 2,000 볼 수 있다고 했죠. 남들 1,490포인트에서 1,000 깨진다, 뭐 악을 쓰고 2번만 원 달라요, 뭐 생 악을 쓸 때, 아니 기본적인 경제 동향도 못 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박스경제TV 얘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 하면서 경제 동향 잡아드리면서, 결론은 이렇게 해서 네이버의 경우에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드리고, 안타깝지만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을 한 거죠. 5월 달에 5월에 전량 차익 실현하고,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께 무엇을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주력주의 개념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여러분들 기준에 주력주라고 해서 얼마큼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주력주라고 해서 어떤 비중으로 제대로 채우셔서 잘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주력주인데 그 주력주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늘 한번 흔들리면은 저기서 한번 팔아볼 걸 그랬나?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보시면은 이래요. 51.40% 올라갔다고. 여기까지만 15일 기준까지만 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인 거지. 그 당시 기준에 50만 원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살 수 있었다고? 우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전량 차익 실현이 된단 말이야. 전량 차익 실현이. 하이닉스 이때만 해도 20% 비중이에요. IT 55%야. 지금처럼 70%가 아니고 55%. 55%의 의미가 뭐예요? 절반 이상은 IT입니다. 그 기준이잖아. 다만 삼성전자는 100%도 채울 수 있다. 공식적으로 30% 기준, 하이닉스 20% 기준.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때 한번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했거든. 일부. 여기 보세요.
4월 10일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 자체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요, 윤정도는. 왜? 펀더멘탈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 갑자기 왜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삼성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거기에 코스피 200 지수의 편입 요건의 확대, 뭐 여러 가지 3가지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이버의 전량차익 실현 30% 비중을, 왜? 우리는 한진칼 그리고 IT 55%, 그리고 없어. 종목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없잖아. 그 네이버 전량차익 실현해서 그다음 뭐?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들어갑시다. 다행인 게 한진칼의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월 8일부터 잘 보세요. 59만 3천 원, 59만 5천 원, 58만 6천 원, 여기서 60만 원 언저리에서 한 달 동안 산 거예요. 한 달. 5월 8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력 30%. 주력 30%. 그죠? 그 앞전에 흐름 뭐예요? 스윙, 그 다음 주력으로 5월 11일부터 네이버 전량 차익 실현한 그 시점부터. 그렇게 해서 6월 15일 날 86만 원을 찍어요. 6월 15일 날 시장 100포인트 4.76% 빠질 때. 그럼 전량 차익 실현이잖아. 그럼 얘를 차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뭐를 샀어요? 그러니까 주도주라고 가지고 갔을 때의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옳을까? 그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응? 스윙도 마찬가지고. 그럼 시젠 봅시다. 시젠의 편입 기준 봅시다. 자, 시젠 같은 종목을 윤정두가 매매 사인을 막 드렸을까? 그 신발쟁이. 윤정두가 시젠 같은 이런 종목을 매매 사인을 막 드렸을까? 아니요. 뻥 안 쳐요, 윤정두는. 왜 뻥을 칠까? 이런 단문 문자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일부러. 나중에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결론은 잘 보세요. 여기 시즌 4월, 2월, 4월 뭐라 그래요? EGDC, EDGC 여기 3월 말에 EDGC가 4일 상한가 갑니다. 기억나세요? 3월 말에 여러분들이 진짜 못 견디시겠으면 내가 단타 줄게요. EDGC 자 새벽 나왔죠? 편입 그렇게 해서 4일 상한가 났어. 뻥치나 윤정두가? 시즌이 폭발적인 강세를 띠는데 시즌 버거워요? 오케이. EDGC, 넵시로믹스, 수젠텍 오케이. 사형제 끝. 지금은 돈 주고 사라를 쳐다도 안 보지. 비이성적인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을 때 이 기준 교육용 1%야. 뻥 안 친단 말이야. 뻥 안 쳐. 뻥 쳐서 뭐 할 거야 이거? 어? 스윙 5% 정도면 모를까? 뻥 안 쳐요. 그러고 나서 7월 8일 정확히 7월 8일은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15일 날 차익 실현 이후에 재접근 한번 해봤다가 에이 안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도 전량 매도. 그죠? 전량 매도했죠. 그때 수익 잘 내고 3월 말 4월 초 수익 잘 내고 전량 매도. 셀트리온 삼형제도. 어? 그러고 나서 11월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걔는 그런데 주력이라고 할 수도 없어. 얘 어떻게 했어요? 7월 8일 10일 이렇게 하면서 주력으로 확 바꾸죠. 의약품을 대체 종목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량 차익 실현했으니 그러면 이제는 시즌으로 수익이 우리가 확대돼 있으니까 16만 원 아니죠. 원래 장중 라이브 방송 기준에 11만 원부터 들어갔죠. 11만 원부터. 그리고 중간에 4989를 했어요. 얘는 비중 조절을 해드렸어. 중간에. 응? 15% 확대 뭐 하고 막 가다가 중간에 4989를 해드렸어요. 중간에. 왜? 변동성이 원체 크니까. 중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막판에 30만 원 넘긴 기준에서는 조금 깔끔하진 못했습니다. 막판에는. 막판에는. 왜? 오기 부리면 안 되잖아 또. 그래서 마지막에는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도 보고 나왔어요. 손절도. 30만 원 넘겨졌던 흐름 속에서 변동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누적 수익에서 일부를 이제 뺏기고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들은 손절의 범위도 되고. 근데 복수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고 나왔죠. 신풍제약은 마지막에 그냥 눈물 머금고 그냥 확 잘라낸 거고 앞전 수익 뭐 있든 말든 난 나중에 샀어요.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신풍제약은 다 정리하고 나왔고 얘는 복수전을 기가 막히게 잘했고 그죠? 신풍제약 이런 데서 뭐 상한가도 잡아먹어보고 다 했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8월 11일까지 끝났던 부분에 스윙으로 한두 번 들어왔다 이것도 또 손절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는 복수전 잘하고 전량 매도. 그러니까 주력의 30% 비중 유지하고 종목이 많지 않았어요. 다시 2019년 12월 1일 날 유료 다시 오픈해드리고 거기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IT 기준 그리고 한진칼 그리고 네이버 IT 네이버 한진칼 한진칼의 변동 3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그걸 몇 차례를 왔다 갔다 수익을 내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잘
견뎌냈고 그때 또 한진칼이 역할을 좀 해줬고 그리고 나서 네이버 차익 실현 전량한 거 어떻게 했어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 6월 15일 전량 차익 실현하고 조금 헤매다가 전량 정리 그다음 시젠 한 달 만에 또 차익 실현 시젠 정리하고부터가 IT의 비중이 높아진 거죠. 얼마로? 70%로. 그렇게 해서 IT 70% 거기에 현대차그룹주 그리고 LG화학 KB금융 이렇게 압축이 돼서 들어간 거죠. 다만 IT가 70%다. IT가. 그럼 IT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인데 그중에 남들은 저점에서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저점 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여러분들 계좌에 마이너스 8안 부리면 그게 제일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든데 그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게 어느 정도 수준의 손실이냐. 첫 번째.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윤정두고 뭐고 간에 이 녀석 혼나야 되는 혼내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앞으로는 좀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겠구나. 요 정도 수준.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 20% 전후 수준은 그건 과한 조정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주도주의 개념에서는. 주도주라는 게 뭐예요? 실적 뒷받침되고 수급 뒷받침되는 종목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어떤 기준이 돼요? 지금 주도주의 고점 대비 20% 전후의 수준은 조정까지 나올 때 내 평균 단가가 10% 넘기면 그것도 조금 많이 버거운 기준이 되긴 하는데 그 기준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내가 앞전에 수익을 안 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20% 올라오는 LG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25% 밀려 있는데 내가 평균 단가가 좀 높았어. 왜? 윤정두가 막 공격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17만 원에 샀어. 근데 14만 원대야. 그냥 막 15% 이상 막 손실이야. 근데 이게 이 종목이 거품이 빠지는 건지 아니면 실적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금 돌려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이 2.5% 강세예요. 어제까지 뭐 금리 쌩 난리치고 뭐 금리 때문에 오늘도 그럴걸? 국채금리 상승해가지고 기술주 다 박살이라고? 나스닥 어떻게 오르나? 아까 눈으로 보신 것만 보니까 어때요? 금리 3%까지 올라왔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요. 수익률이. 멀쩡했어 다. 주력주의 전량 차익 실현은 말 그대로 종목군의 오버슈팅이 나올 때 기준을 잡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 한 종목 그럼 자동차하고 다 본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본 거야. 이런 수익을 방송에서 봐봐요. 5월 8일부터 매수했잖아요. 여기 정확히 5월 8일부터죠. 5월 8일부터 정확히 5월 8일부터 방송에서 오픈을 해드리는데 팍스경제 TV에서도 그죠? 5월 8일이라고 써있잖아. 3월 2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5월 13일, 5월 22일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데 결국은 뭐예요? 누구는 사고 누구는 못 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보들 왜 400만 원씩 내고 있지? 아까도 보니까 단기 공략주 교육용 종목 다 올라왔는데 그걸 뭐 하려고 그거를 돈 내고 듣지? 아니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는 거하고 오늘 같은 날 우리는 윤정두가 혼나고 그러더라도 오히려 윤정두가 막 악을 쓰면서 과금하신 분들한테 윤정두가 혼을 내 오히려 거꾸로 이거 못 견디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흐름을 가지고 가야 이런 계좌 수익. 방송에 안 보여줬어? 우리나라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추천 안 한 사람 있어요? 다 지들이 추천했다 그러지. 근데 문자 눈으로 보이는 문자만 보세요. 그냥 문자나 뭐 많이나 나갔나? 한 달 내내 기준에서 딱 나간 문자들 요 기준이 다지. 예? 이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수익이 오버슈팅 나오고 확정질 때가 내 수익인 거야. 막말로 1월 4일 날 현대차 차익 실현 딱 하고 야 현대차가 21만 3천 원이 나와서 야 고점 대비 한 3% 밀렸으니까 20만 원 초반에 차익 실현해야지 했던 분들이 28만 원 9만 원까지 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차익 실현하고 밑에서 샀나? 거짓말쟁이들. LG전자 7만 원대 사서 9만 원 찍었다가 막 밀리니까 9만 원 초반 8만 원에 막 차익 실현했어. 다른 거 샀는데 다른 애들이 못 가 눌려. 이동도 못해. 근데 LG전자 갑자기 12월 23일 날 윤정두 생일이라고 강보합에서부터 쭉쭉 당기던 12만 원까지 확 가버려 하루에. 9만 원 초반에서부터.
주력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력주는. 우리 돌덩이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얼마나 혼난데 내가. 아니 DB하이텍 잘 갖고 가는 거를 왜 하이닉스로 바꾸라고 하이닉스 8만 원 깨지고 막 굉장히 노여워하셨단 말이야. 결국은요. 하이닉스 8만 원에서부터 얼마 와버려요? 15만 원 와버리죠. 마음 편하게. 지금 차익 실현 14만 원에 나 차익 실현 잘했다. 14만 원까지 찍었으면 얼마였겠어? 만약에 차익 실현하면 뭐 13만 5천 원. 아이 거짓말쟁이들. 비중 꽉 채운 종목을 13만 5천 원에 할 것 같으면 13만 원 찍고 밀릴 때 벌써 12만 5천 원에 다 뺏겼을 거야. 12만 원 찍고 11만 5천 원에 올 때 다 뺏겼을 거야. 10만 원 찍고 밀려 내려갈 때 다 뺏겼을 거라고. 거짓말 서로 하지 말자고요. 그럼 하이닉스는 언제 파냐? 뭘 언제 팔아? 실적이 이렇게 뒷받침되는데 시장이 깨지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팔라 그러냐고. 그거 팔아서 뭐 사게. 그럼 하이닉스가 진짜 팔아야 될 구간이 온다면 지금의 변동성이 하다못해 삼성전자가 하루에 9%가 올라버려요. 그것도 고점의 정점을 인식을 안 하잖아요. 왜? 글로벌 시장이 다 가니까. 삼성전자 실적이 컨센서스 자체가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금리가 바닥이니까. 에? 제발 좀 얘 팔아서 KB금융 샀으면 대박 났을 텐데 이거 하지 말자니까요. 윤정두도 못해 그거는. 혼자 그냥 단타 치고 하는 건 할 수 있겠지. 수익률 대 1등을 하니까. 이 수익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가시려면은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여기 15만 원에 팔 걸 하이닉스만 팔 걸 이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나요가 아니라 안 하셔야 돼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거하고 그리고 또 뭐요? 갭 교육에 대한 자료 그 두 가지 지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갭에 대한 자료하고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거래량에 대해서 기준점 잡아드린 거잖아요. 이 거래량. 그죠? 거래량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종목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 또 교육을 해드릴 거니까. 자, 출석 체크 한번 다시 갑시다. 하하하 한번 갑시다. 하하하. 하이닉스가 그렇게 힘드셨어? 엉엉엉 울 뻔했어요? 흑흑흑 할 뻔했어? 하하하하 갑시다. 하이닉스 종가가 얼마야? 그래서 시간에서 13만 7,500원이요. 지금 날짜 2.44 강세예요. 내일 하이닉스가 설마 아니 또 내일 또 누를까봐 오를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럼 14만 원이야. 14만 원 위쪽. 그러면 또 사상 최대치 신고 간 거예요. 아니 실적이 내년에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자고 그랬잖아. 하하하하 빨리. 채팅방 한 줄도 못 채우시는 분들이 어디서. 아까 윤정두 막 우리 직원분들한테 화내는 거 못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윤정두인데 지금 어디서 출석 체크하자 그러는데 출석 체크도 안 해. 하하하하 하셔야지 빨리. 지금 윤정두 말을 믿지 마시고 이 컨센서스를 믿자라는 거예요. 이거 뭐 여러분들께 물량 떠넘기려고 얘네들이 가짜로 만들어놨나? 내후년에 18조야 순이익 예상치가. 내년에 지금 12조 7천억. 근데 이게 계속 상향되고 있다고. 8조가 아니라 지금 높게 보는 쪽이 10조에서 12조까지 본다고요. 10조만 해도 PER 10배면 100조인 거야. 12배 잡으면 120조인 거야. PER 12배에 순이익 12조라고 한다면 얼마예요? 144조인 거예요. 144조 나누기 7억 2,800만 조 하면 거의 20만 원 꼴이 되는 거예요. 기술주가 무슨 어디 금융지주사처럼 유틸리티 업종 기준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처럼 변동성이 없고 금융주처럼 변동성이 없고 그런 종목인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못 팔게 해서 안달인 사람들하고 같이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여러분들 말고. 얘를 팔아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얘를 팔아서 일시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쪽 어떤 업종이든 다 들여다보시자고 그랬잖아요. 코스피. 볼까요? 월봉 기준에 코스피. 대형주. 근데 중형주, 소형주로는 절대 옮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요. 대세장에서는 주도주를 갖고 가는 거예요. 대세장에서는 대형주를. 그리고 음식료 이게 주도주야? 섬유복이 주도주야? 종이목재가 주도주야? 지금 줄 거드린 게 뭐예요? 전부 지금 이게 2015년 말 종가를 줄을 거드린 거예요. 2015년 말 종가. 2015년 말 12월 금리 딱 올린 시점, 그 시점 종가. 그 다음부터는 대형주가 가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시장이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역할일지 뭐 윤정도 해석은 인위적으로 금리를 다시 맨바닥으로 만들어놨으니까 땡큐 한 거지. 돈의 가치가 훼손됐건 뭐했든 우리는 어쨌든 주식시장에 발 담그고 강세를 띄고 있으니까. 화학업종. 그래도 얘도 여전히 누구? IT보다는 약한 거예요. 보세요.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 2020년 3월에 한번 박살났었죠. 그리고 2018년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는 시장의 흐름 2261대 고고점 이제 겨우 넘긴 거잖아. 겨우. 의약품은요. 이거 누가 들어올린 거야?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는 누가 들어올린 거야? 셀트리온 삼형제 안 보여드렸어? 셀트리온 삼형제 안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죠. 하하하하 왜 이렇게 출석 검사 못하는 거야? 카톡방에도 여러분들 진짜 실망이야. 자료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하하하하 출석 검사를 안 하시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자료도 안 올려주시는 것 같아. 이거 설명드리고 출석 검사 또 할 거야. 예? 의약품의 경우에 거품의 기준이잖아요. 그럼 의약품의 기준에서도 줄을 거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2015년도 종가 기준에서의 흐름. 종가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그 저점을 깼어요? 안 깼어요? 깼죠? 깼잖아요. 2016년도에도 깨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 강한 부분은 진보 정부 때 항상 강했죠. 누구 때?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도. 황우석 교수 테마부터 해서.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1% 비중. 1% 비중. 이건 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야. 시가총액 1% 비중인데 그중에 포스코 케미칼인가요? 그거 빼고 나면 없어. 시가총액 큰 것도. 근데 뭘 어떻게 들어가라는 얘기. 철강금속. 얘도 줄 그어놓으면 되잖아. 2015년.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못 갔으니까 계속 못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힘이 제한적이잖아요. 얘가 시장을 지수를 견인했어요? 얘가 지금 시장의 지수를 견인했나? 얘가 올라오면서 지금 시장을 얘가 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시장을 끌고 갈 종목에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거지. 우왕좌왕 시장 지수는 따로 가고 내 종목 따로 가? 시장 지수 따로 가고 내 종목 따로 가냐고요. 시장 지수 따로 가고 내 종목 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자료 올려드리라고 한 거 2개 올려드리라고 얘기해줬죠. 뭐 뭔지 못 들었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갭 교육 자료. 못 들었어? 그거 올려드려, 그거. 그리고 그 링크, 그 거래량 링크도 드리고, 조금 이따 한 번 더 드릴게요. 출석 체크하고.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가서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종목 업종을 보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전략이 가능해요. 어떤 거? 순환성으로 예를 들면 11월 이후에 IT, 화학 다 70% 80% 올라왔는데 얘는 못 올라왔으니 여기서부터 얘가 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건 막연한 거잖아. 갈 수도 있겠다의 기준. 뭐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잘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예? 그거는 나의 주력 자산 대비해서 일부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죠? 주력 자산 대비해서 일부의 기준을 잡는 거고. 이걸 주도주로 바꿔갈 수는 없잖아. 수익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일부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혹은 수익 종목에서 실패가 돼서 손절을 한다라고 친다면, 그럼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범위의 기준에서 손절을 하고 났으면 그 손절한 범위의 기준을 이쪽에서 잡아낸다라는 거죠. 이쪽에서. 거래대금 터지고 움직이는 쪽에서. 그럼 이게 주력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일반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흐름. 결론적으로 철강이 뭐 나쁘다 개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력을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현재로서 못 갖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금융지주사도 운 좋게 고맙게도 금융지주사라도 올라준 거고, 고맙게도 자동차가 그나마도 하방형성 좀 잡아준 거고, 그나마도 고맙게도 LG전자가 미리 가격 조정 다 받고 그나마 3거래일째 하방을 좀 잡아줘서 고마운 거고. 기계, 예? 자 월봉 깜짝 놀랐죠? 월봉으로 보시면 이래요. 의료정밀 얘는 뭐 시가총액 뭐 0.2%인가? 얘는 아예 되지도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운수장비, 운수장비에서 조선하고 자동차로 했잖아요. 자동차의 기준인 거죠.
조선이 오늘 뭐 현대미포조선 가볍게 움직임을 줬다 해도 우리 삼성중공업 안 갖고 있어 봤어요? 걔만 못 가는 거야? 유통, 전기가스, 건설, 얘네들이 순환성으로 돌기를 원하고 얘네를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세장에서 이러한 수익을 못 내고, 이 대세장에서 보세요. 이 대세장에서 이러한 수익을 못 내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죽겠네, 나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전기전자업종 보세요. 예전에 그랬어가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을 보세요. 이 고점을 여기 바닥에서부터 단 한 개의 업종도 이 바닥을 안 깬 업종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의약품도 다 깼어. 이 바닥을 다 깨고 내려왔어. 얘만 안 깨고 내려온 거예요. 시장조차도 2020년도에 이 바닥을 깨고 내려오는데,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데,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데 시장조차도 얘는 안 깼어. 왜?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그러면서 얘가 다 들어올린 거예요. 37%의 비중인 전기전자 업종이. 이 기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게 얼마? 116%. 시장 얼마? 얘네가 116% 오르면서 시장이 30%. 시장 30% 대비해서 116%의 수익률을 원하니까 우리가 시장 매매를 하는 거지. 30% 시장 올라오는데 30% 30% 시장 수익률 그거 내려고 들어가냐고. 그리고 2018년도의 고점을 얘네는 11월에 고점 찍었죠. 이 18년도의 고점을 2260을 얘네는 2020년 초에 바로 들어올려요. 필라델피아 반도지수에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졌던 부분을 해소시키고 그쪽에서 막 신고가 랠리 나올 때 같이 고점을 넘기죠. 나스닥 마찬가지고 기술주 강세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장의 고점을 넘긴 게 누가 넘겨줘요? 시장의 고점을. 시장 고점 다시 지수 보실래요? 지수의 고점 자체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지수 고점 보실까요? 자, 지수 고점이 이거 아닙니까? 2018년 요 고점. 전기전자 업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116% 끌어올리면서 이 30% 랠리를 잡아준 거고, 전기전자 업종은 요 정도 조정 나왔는데 얘는 여기까지 깨고 내려간 거고, 그리고 이 고점을 누가 넘겨요? 전기전자 업종이 여기서 빵 치고 올리죠. 그러면서 그들이 7, 80% 올라오다 보니 코스피가 45%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LG화학도 쫓아와서 시가총액 3위까지 70조를 넘기는 흐름까지.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동차주들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거 아니에요? 자,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들이 시장 수익률보다, 주식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그 높은 수익이라는 게 시장이, 자 보세요. 1번 주도주의 기준 한번 봅시다. 2월 19일자예요. 이 자료 또 올려드릴 테니까. 주도주의 기준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주도주의 기준에서 자, 별거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거는요, 시장이 예를 들어서 다 필요 없어. 시장 빨리 나와봐. 시장 너 빨리 나와봐. 앞부분 다 그냥 무시하고 이것만 보여드릴 테니까. 2003년도에 시장이 300% 올라옵니다. 2007년까지.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때 기준하고 지금 흐름하고 똑같아요. 언제? 요 기준하고. 이게 뭔데? 2003년 3월에 저점 512포인트 찍고요. 그리고 나서 2004년 6월부터 금리 인상을 합니다. 아직 금리 인상 안 했죠? 안 했어요. 지금 바닥이야. 바닥이라고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를 기본으로 보시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04년 4월,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리고, 2007년 9월까지 5.25%의 금리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왜? 서프라임 때문에. 리먼 때문이 아니야. 서프라임 때문에 리먼이 터진 거고, 결국은 2007년 10월이 미국 증시의 고점, 우리나라는 11월이 고점이 됩니다. 이때까지 올라온 게 얼마? 307%. 그러면 시장 주도주라는 건 뭐라고요? 이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수익? 한국조선해양, 지금의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시가총액 2위까지. 왜? 30년 만에 업황 오졌어요. 30년. 배 한 번 만들면 수명이 25년, 30년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기준의 선복과잉이면은, 아니 배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진 않잖아. 배 계속 찍어. 바닷물 넘치면 일본 깔아앉겠네. 깔아앉으면 어떻게 돼? 난리 나지 또.
결론은 뭐예요? 2035년 빨리 잡아줘도 2030년이 돼야 선박이 노후되고 그래야 상상을 초월하는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다시 기술력이 점진적으로 중국으로 넘어가죠. 유럽에서 일본으로 오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던 게 이제는 다시 또 중국으로 간단 말이야. 시장 주도력을 가져가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 둘째 치고 일단 시장 주도력 갖고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언제의 기준을 또 보실 거예요. 자, 2008년도에 보세요.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 900개 해주고 892까지 리먼 터지고 나서 서프라임 리먼 터지고 나서 그리고 150% 올랐어.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150% 올라오면 이런 거 살 거예요? 삼성전자 윤정두가 뭐 맨날 사러 오를 것 같아? 웃기죠. 삼성전자 주력주로 산 거는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뿐이 없어요. 그 이후에 2016년도에 산 거예요. 뭐 알고나 얘기해야지. 뭐 만나기만 하면은 옛날 그저 후배들, 연세는 저보다 많아도 다 후배들이거든. 아유 윤 대표는 뭐 맨날 삼성전자에서 먹고 살아. 아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언제 삼성전자만 했어. 2003년부터 조선주만 했다 이 양반들아. 조선주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조선주만 해서 조선주만 보여드려?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 중간에 조정 나올 때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시는 것만 믿으세요 라고. 그렇게 해서 조선주 2005년도 4월 달에 이런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었겠어? 54페이지 54페이지 이게. 이게 어디서 퍼온 자료야 이게? 이게 다 윤정두 직원분들 윤정두가 괴롭혀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 다 가져다가 클락son 지표 다 가져다가 다 만든 그 내용이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조선주를 쉽게 차익 실현했을까? 거짓말 하나 안 못하고 조선주 차익 실현 2007년도 했어요. 단 한 번도 차익 실현 안 했어요. 2003년 이후에. 뻥이 아니라 항상 조선주는 갖고 왔어. 중간에 비중은 일부 조절했지만. 결론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아닌 롯데케미칼 시장 150% 오를 때 이렇게 14배. 근데 얘는 뭐예요? 지금의 지난해 의약품 같은 케이스예요. 왜?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랩 상품에 돈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 실적이 뒷받침된 건 얘죠. 현대차. 아이고 6배뿐이 안 올랐네. 시장 대비 4배네. 아이고 기아차 보세요.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띄어서 미국 시장에서 아주 독점을 해버렸죠. 현대차 기아차가.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그럼 여기서 중요시 놓고 보는 게 뭐예요? 기다리던 조정을 준다? 웃기셔. 기다리는 조정을 준다? 웃기셔. 기다리는 조정을 준다? 웃기셔. 아니, 보세요 눈으로. 기다리는 조정 줘요? 롯데케미칼 이때 LG화학 10배 막 이렇게 올라온 거 기다리는 조정 줍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못 견뎌? 지금 주력주 기준에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얘만 빠졌을까요? 이때?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데 얘만 빠졌을까? 얘만 횡보했을까? 아우.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에 2016년 1월부터 2021년 2월 요거 원본 바꾸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바꿨으면 내 자리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죠. 상승률을 따질 때. 그죠? 이 바닥을 따지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 얼마나 올라왔느냐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점에서 하이닉스가 얼마? 445%. 시장 대비해서 얼마냐고. 삼성전자 시장 대비해서 얼마냐고 이게. 다진한 거 얘기하지 마라. 다진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놓고 윤정두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다 이제 만사형통인데 윤정두 말 잘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들으신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시장 대비해서 최소 3배에서 5배의 수익을 내시려고 시장에 접근한 거예요. 누적적으로. 안 그래요? 시장에서 4배에서 5배로 갑시다. 윤정두 제일 좋아하는 숫자 45. 오래간만에 45 한번 갑시다. 자, 45. 출석 체크. 지금 이 자료 주도주 자료 주시고요. 이거 교육 제대로 되어 있는 링크 주시고요. 이 주도주에 대한 윤정두 도서도 좀 주세요. 오래간만에. 45번.
저기 뭐야 이거 자료 아직 드리지 말고 내가 이거 저기 해야 되겠어. 출석 체크를 원치 안 하시니까 지금 도서는 어떤 거 드릴 거냐면은 앞에 도서 다 캔들 도서 기초 도서 나눠드렸죠. 이것도 지금 41페이지짜리예요. 2007년도 자료라고. 그렇게 해서 삼성 이 주도주들 그리고 이 주도주들에 대한 매집에 대한 거 LG전자 이런 거 수익 다 내셨잖아 결국은. 지금 각각의 노란톡 국민톡방이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15개 방, 11개 방에 15,0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신다 그랬죠. 출석 체크 안 하는 방은 드리지 마. 굳이 뭐 하려고 드려요. 출석 체크 하시고 좀 능동적이셔야지. 방 보여드려? 하나, 둘, 답 안 올라오는 방은 올려드리지 마세요 자료도. 셋, 넷. 뭐 거짓말쟁이인 줄 아나 봐. 우리나라에 이렇게 카톡방 1,400명, 1,500명, 1,200명 이렇게 해서 15,000명씩 이렇게 계시는 방이 우리나라 전 전문가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며칠 있다 보면 이 거짓말쟁이들하고 다 나가시지? 알고 보면 나보다 모르는 것들이었네 하고 다 나가시지? 능동적으로 올리시는 방들만 올려주세요 자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45 그리고 유튜브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유튜브 쪽에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쪽에 오셔야 녹화 방송도 좀 이따 보실 수 있고. 지금 187분 들어와 계시는데 어제 하루 쉬었다고 해서 지금 유튜브 쪽에 어제 하루 쉬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늦으시면 안 돼. 벌써 46분이 좋아요 눌러주셨잖아. 깜빡하신 분 계셔서 방금 한번 탁 눌러주셨어. 187분이시면 200분 잡고 200 곱하기 70%면 140개 나와 있어야죠. 좋아요가. 고맙습니다가. 이거 공지사항 넣어놓은 거요? 나만 안 보이는 건가? 기계적으로 매일매일 안 넣어? 지금 시간에 3분, 4분 들어와 계시잖아. 이 공지사항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공지사항 드려야지. 아이고. 공지사항 왜 안 해드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장중에도 흔들리지 않게끔 지금 출석 체크 한번 할 때마다 접속 인원은 쭉쭉쭉 늘어나요. 사실은 출석 체크 솔직히 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래서 하는구나 알고 대처를 해주셔야지. 좋아요 좀 더 눌러주세요. 빨리 시간 없어. 오늘 세력대망님이 차가 밀린다고 저 9시 50분까지 접속하신다고 제게 남은 시간은 30분뿐이 안 남았어요. 190분 들어오셨잖아. 지금 띵똥띵똥 소리 나면 계속 접속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60한번 빨리 이거 저 채팅방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때까지 빨리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윤정도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진짜 무료 방송에서 뭐 광고를 심하게 해서 뭐를 했어 지금. 주력주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 욕심 기준에서는 최고점에서 잘라내고 또 편입하고 그러면 수익률이 극대화돼서 아니 제주도를 우리가 통으로 샀겠다니까. 제주도 그냥 우리가 통으로 사버릴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가능한 거는요. 시장 대비해서 몇 배? 여러분들이 지금 쓰셨잖아요. 4배, 5배, 45배 말고 현대중공업이 33배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밑에서 최저점 빼고 최고점 빼고 나면은 4배 5배 시장 수익률에 4배 5배면 어디냐고요. 그 기준점을 들여다보고 차분히 대처를 하는 거다. 그럼 지금의 위치에서 놓쳤다? 안타까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시장을 견인했느냐, 누가 이 시장을 견인할 것이냐. 항상 보면은 조선주 랠리 때 실적이죠. 뭐 개뿔 뭐나 있어. 환율이 원화가 900원을 이탈시키는 그런 원화의 강세 속에서도 수출의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으니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차화정 랠리 때 자동차가 간 거는 실적이 엔화의 강세 때문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차량 판매가 일어나서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지금의 IT도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줌으로써 그들이 움직여 주니까 시장이 견인이 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기준을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놓고 1207명만 광고 또 들어왔어요.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종목군을 하나씩 보실 텐데 우리 그 방안에
계시는 경영님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력주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보셔야 돼. 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시장 수익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성전자 70% 올라온 거예요. 시장이 45% 올랐죠. 얘가 끌어당기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고점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받았는데 이 자리가 놀라지 마세요. 하이닉스 자리랑 똑같아요. 언제 어느 시점에 하이닉스 11월 이후에 보시자고요. 11월 이후에 여기까지 눌린 목 이거 빼버릴까요? 빼볼까? 가격 조정 받고 20% 수준의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몇 프로 올랐었는데 80% 들어올리고 나는 앞에 수익 못 내. 앞에 수익 따지지 말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 현대중공업 33배 올라오는데 15,900원에서 55만 원 가는데 나는 15,900원에 못 샀으니까 10만 원에 안 살 거야? 15만 원에 안 살 거야? 20만 원에 안 살 거야? 25만 원에 안 살 거야? 30만 원에 안 살 거야? 40만 원에 안 살 거예요? 황금 대바닥주 사실라고? 하이닉스 앞전걸 말고 그럼 여기서 더 갈 수 있느냐? 현대중공업이 더 갔던 이유는 뭐야?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더 간 거지. 무슨 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이 흐름이 고점 대비 9%나 밀렸어요.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시장 대비 어마어마하게 10월 말 대비 11월 2일 대비 72% 시장 대비 더블 이 수익을 원하시는 거잖아. 앞으로는요. 앞으로 얘가 견인한다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끝났다고. 시장은 사상 최대치를 못 넘기고 있는데 얘는 사상 최대치를 넘겼다고. 왜? 실적이 뒷받침돼서. 근데 얘는 솔직히 얘기해 안 힘들죠. 자, 첫 바다부터 봅시다.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이 자꾸 옆에 가면 징징징징 울고 불고 시장이 어렵네. 심지어는 시장이 지저분할까지 얘기를 해. 쥐들 종목이 일반인들 말고요.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쥐들 종목이 못 가니까 시장이 쓰레기라는 거야. 쥐들 종목이 쓰레기인데. 에? 실적되는 거는 얘가 어떻게 갈까? 삼성전자 진짜 가? 이래 사지도 못하고 어디 이상한 테마주나 갖고 놀라고 그러고. 그게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만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왜? 얘는 안 빠지겠지. 안 빠지는 게 KB금융을 우리가 맨날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이제 시장 수익률인데 얘는 현금성의 기준으로 갖고 갑니다. 예? 마이너스는 안 납니다. 근데 시장 수익률이 안 나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잖아요. 불과 며칠 전까지도. 그런 수익률을 원해요? 시장 수익률을 원해? 시장 대비 4배, 5배 수익률을 원한다고 45를 넣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보시자고. 이날 빼고 이날 매수세는 안 나갔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나갔다고 쳐도 분할 매수했다고 치면 자 전날 빼고 나면은 9만 원에 삼성전자가 종가가 형성된 거는요 이틀 볼까요 한번. 이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 종가 한번 봅시다. 9만 원 이상에서 종가가 형성된 거 하나 둘 이틀이요. 단 이틀. 더 갈 것 같아서 위에서 한 방에 그냥 100% 다 샀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분할 매수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 사버렸다 나는 더 갈 줄 알고. 그러면 조금만 감내하시면 되잖아. 최고점 대비 11% 빠졌어요. 11% 빠진 거 솔직히 못 견디시는 와, 나 진짜 욕심쟁이들. 11% 빠진 걸 못 견뎌요. 최고점에 사셨다고 치고 91,800원에 사셨다고 치고 11% 빠진 거 견딜 수 있죠? 견딜 수 있다. 0번 한번 갑시다. 빨리. 만약에 혹시라도 11% 91,800원에 사서 11.33% 빠져있다고 치고 이걸 못 견뎌요? 나 건들 수 있다. 윤정두랑 함께라면은 0 빨리 0 빨리 0 빨리 못 견뎌요 이거? 견디죠? 견디는데 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 못하냐 이거야. SK 하이닉스를 못 견뎌? 하이닉스를 솔직히 가슴속으로 여러분들이 뭐야? 야 15만 원에 또 못 팔았어 윤정두 때문에. 아우 13만 원에 다시 사줘야지 이 나쁜 윤정두. 400만 원이나 월 받아먹으면서. 근데 고점 대비 9.30이야. 15만 원에 샀어도 이걸 못 견뎌.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여러분만 최고점에 사셨나? 아우 귀신이 냉냥 아주. 그럼 두 종목은 아무 문제 없죠. 시가총액 1, 2위가.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삼성전기가 아파. 많이 아파. 많이 아파요. 얘가 진짜. 나는 얘 늦게 샀어요. 그럼 평균 단가 따져봅시다. 한 21만 원 되나요? 높게 잡을 때. 낮게 잡으면 솔직히 얘기해서 낮게 잡으면 20만 원. 예?
높게 잡으면 21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낮게 잡으면 20만 원 정도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올라올 만큼 올라와주고 눌림목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21만 원에 잡았다고 쳤을 때 얘가 지금 12.86% 빠졌습니다. 많이 아파요. 이걸 못 견뎌 숨을 못 쉬겠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혼내시고 유료방에서도 토로하시고 야 가입하자마자 박살났어 이렇게 혼내신 건 다 된다니까. 오히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도 나 내일 모레 만기인데 가입하자마자 계좌 손실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연장도 못하고 손실나서 연장하세요라고 했죠. 예? 손실나신 분들은 이벤트 혜택 드릴 테니까 연장하세요 했고, 지금 장 혼란스럽고 정신없어 딴 데서 박살나서 오셨어? 그러면 오늘 당장 딱 5명 지난주 토요일까지 했던 거 2+2 해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이든 문자반이든 딱 5명까지만 10시까지 전화 받을 테니까 딱 들어오세요. 그리고 끝. 이벤트 아마 지금 메인 화면에 종료돼 있을 거예요. 새로 가입하신 분들 5분까지만. 그리고 기존의 우리 정회원님들은 이탈할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좀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연장하셔. 손실이 무슨 손실이야. 윤정두랑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시장 수익 다 내주는 거야. 그러면 IT에서 딱 하나 힘든 애가 얘인 거예요. 앞부분에 수익 난 거 다 빼자니까. 지금 기준에서 제일 힘든 게 얘잖아. IT의 기준에서는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있어? 가장 높게 잡으신 분들이 17만 원 전에. 가장 높게 잡으신 분들이. 안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다 사놓은 거 여기서 차익 실현 좀 일찍 했잖아. 창피하게. 그리고 나서 여기서 편입,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여기서 편입, 또 차익 실현 재편입. 근데 다 좋아. 그것도 필요 없어. 여기서 들어가셨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또 땡겨 봅시다. 최고점 대비해서 이 고점 대비 17%. 아우, 이게 이제 버거운 거지. 이거는 진짜 많이 아픈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니까 어떻게 LG전자가 17%가 밀릴 수 있어? 내 평균 단가 대비. 예? 이거보다 높으신 분들도 있어. 이게 17만 4,500원일 때 기준이야. 17만 원일 때는 그러면 15%로 그나마도. 예? 아니 지금 막 코스닥 이상한 잡주 사가지고 50%씩 막 60%씩 40%씩 30%씩 상상을 초월하게 밀려있나? 하다못해 상한가 잡아서 11월 25일 날 와 대박 났어요 행복해요 해서 12월 달까지 쭉쭉쭉 수익 냈던 이 셀트리온 제약처럼 46%가 빠져있나? 시가총액 2위가? 우리 전략 매도했잖아. 셀트리온 봐요? 셀트리온 한번 또 보고 넘어갑시다. 아니 분명하게 말씀드리네. 전략 매도할 땐 전략 매도를 해드린다니까요. 두리뭉실 가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은 셀트리온 7월 달에. 자 보세요. 7월 달에. 7월 달에 셀트리온 어떻게 해요? 7월 9일 날 셀트리온 제약 전량 매도. 전량 차익 실현이라고 써있어 분명히. 셀트리온 32만 원 일단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8월 9월 10 뭐 이럴 때 단기 공략주에서 변동성 거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11월 25일 날 어떻게? 이외 분할 매수 셀트리온 제약 15만 7,500원. 이게 당일날 상한가 가면서 17만 원대 후반을 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요. 셀트리온은 초대박 났지 뭘. 자 보세요. 셀트리온. 초대박 안 났어요? 초대박 났지 왜. 12월 넘어서서 셀트리온 부분은 얼마? 35만 5천 원의 전량 매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지 마시라고 그랬죠.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들었어?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서 상한가. 그러고 나서 당일날 셀트리온 들어가서 또 20%대 폭등. 이날 힌트를 줬잖아 벌써. 얘가 거래대금 터졌으니까 이날 이런 거 안 먹어도 돼. 찌푸라기 이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단타 쳐서 또 꼬리 달린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날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들어갔죠. 왜? 얘는 단일가 매매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쭉 수익 내다가 마지막에 안 먹기는 아쉽고 수익 내자니 버겁고, 그래서 결국은 셀트리온으로 바꿉시다. 그러고 나서 셀트리온에서 일부 차익 실현하고 재편하는데 이건 아니야. 거래대금이 아쉽지만 전량 매도 끝. 아쉽지만 전량 매도 끝. 35만 5천 원에. 예? 그렇게 해서 그 수익 부분들 어떻게 했어요? 11월 25일 날 직장인반 오픈해드리고 이 수익 다 잡아낸 거 아니야. 이 수익.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뭐 보세요. 우리 대박이다 선생님.
60%, 30%, 80%까지 갔을 걸 저 수익이. 80% 수익 감사합니다. 실전투자 은수빠님, 셀트리온 제약 뻥치냐고, 거짓말하냐고.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그냥 단타 종목도 들어가고 다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 LG전자의 흐름이 버거운 건데, LG전자 어떻게 된다고? 얘도 실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야. 거기다가 만년 적자 사업인 핸드셋이 지금 매각이 순조롭다 안 됐던 일단 매각한다고 했으니, 결론적으로 올해 순이익을 3조 6천억까지, 영업이익을 3조 6천억까지 보고 순이익 부분을 2조 5천억, 내년에 3조 수준까지. 2조 5천억 대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23조야? 10배가 안 되네? 참나. 10배가 안 되잖아요. PER이. 무슨 기술주 PER이 10배가 안 돼. 이게 얘 저평가지 그러면 무슨 그럼 자동차로 넘어가 봅시다. 자동차 아까 다 보셨죠? 1월 8일 날 전량 매도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갔어. 1월 8일 날 전량 매도하고 한 번 더 갔다고. 안타깝지만 잘했지. 그 다음에 1월 18일 날 매수세 나갔어 안 나갔어요? 나갔죠. 근데 1월 18일은 기아차의 기준이 잡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현대차, 기아차 우리가 두 개 짝짓기의 기준, 모비스, 만도 두 개 짝짓기의 기준이죠. 모비스, 만도 3만 원부터 잡아 들어왔던 거고. 예전에 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의 기준에서라도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했어. 응? 그리고 이날부터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버슈팅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 혹은 차익 실현 못했다. 그럼 평균 단가 어떻게 돼? 높게 잡으면 25만 원 수준, 낮게 잡으면 24만 원 수준. 아니 솔직히 이게 감내가 안 되는 조종이냐고. 솔직히 앞에 수익 난 거 다 빼놓고 그럼 감내가 되든 말든 결론은 돌릴 수 있나요? 이거 수익 날 수 있나요? 24%씩 올라오던 종목이 하루에. 아니 주식을 사자마자 무조건 수익 나야 돼? 물론 수익을 내드려야 되지만 시장 지수 자체도 260포인트 이상 빠졌잖아. 그러면 자동차도 버거운 게 기아차인 거야. 만도하고 오비스는 10%짜리고 얘네는 30%씩이잖아요. 응? 그러면은 이들의 기준에서 기아차 범위도 가장 높게 잡은 게 얼마야? 우리 기준에 9만 원 전후겠지. 그 이상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낮게 잡으신 분들은 8만 원대겠지. 계속 매수세인 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경우는 이때처럼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기준, 혹은 완벽한 가격 매릿이 좀 부각될 때의 기준. 그럼 얘도 버겁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9만 원 기준 잡으면 10% 미만의 조정이야. 여기서 이러한 변동 다 잡아먹고. 기아차도 볼까요? 다른 분들 기아차 한번 봅시다. 차익 실현하셔서 와 행복하다. 물론 나는 하필이면 또 늦게 들어가서 그럼 지금 기준에서는 대처 방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기준인 거예요. 볼까요? 기아차의 범위에 보시면 1월 8일 날 전량 매도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18일 날 정확히 산다니까. 얼마에? 8만 5천 원에. 실질적으로는 7만 원. 7만 원에 5% 들어가기 시작해서 계속 7만 원. 또 19일 날도 7만 원. 그러고 나서 10만 2천 원 찍잖아요. 어찌됐건. 응? 이 기준점에서 기아차 수익 내신 분들은, 개별 매매 기준이 좀 원활하시다 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까지도 범위가 잡히죠. 어디 있어? 기아차 36.79%. 매입 단가 7만 3천 원에. 예? 만약에 윤정두가 매도 사인을 안 줘서 정리를 못했다. 매도 사인 일부 나가긴 했는데 어찌됐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개념이 혼나야죠. 두 번째 실질적인 기준은요. 되돌리는 흐름의 수익의 기준에 버거운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거 누굴 사서 이 실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건데. 지금 달러 인덱스의 일시적인 강세 부분이 연동돼 있죠. 달러 인덱스의 부분에 일시적인 강세. 달러 인덱스 92요. 아우 진짜 화끈양 막끈양. 달러 인덱스가 이게 지금 일시적인 강세, 채권금리 강세 뛴다고 일시적인 강세 나오는 기준에 이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지금 100 수준에 놓여져 있던 99점 지금 92요. 92.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2020년 3월 대비해서 92라고 99에서 92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엔화의 강세라는 얘기잖아요. 엔화의 강세 가장 큰 수혜 우리나라 업종 뭐야? 겪어보셨잖아. 차화정 내릴 때 자동차뿐이 더 있냐고. 얘 실적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고. 지금 보이는 것만 믿고 확인되는 것만 믿고 윤정두 말 개뿔 믿지 말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직접 보시고 4조짜리 종목이 순이익 4조, 내년에 4조 4천억 예상하는 종목이 33조야? 8배야? 물론 투자지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5배 수준까지도 밀려 내려가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근데 저 때는 뭐다? 실적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요. 그러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요. 지금은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요. 그러면 지금은 또 시장의 기준이 돈이 너무 팔려서, 돈이 너무 많이 뿌려져서 똑같은 실적, 똑같은 수익을 내도 시가총액은 가벼워질 수밖에 없죠. 화폐 가치의 훼손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하루 종일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았고, 오히려 힘내십시오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 아우 힘내세요. 윤정도와 함께라면 괜찮아요 라고. 그의 방한 분위기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좋고 한편으로는 힘들어하시고, 근데 결국은 막판에 돌려놓으니까 뭐 하이닉스 돌려놓으니까 그냥 다 분위기 좋아졌잖아. HMM 때문에 그냥 머리가 찌끈했지만, 그러면 자동차도 물론 만도가 있지만 10% 비중인데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셨다면은 그거만 조금 향후에 흐름에 있어서 비중 조절 좀 해야 되는구나. 그거만. 예? 주력이라고 해서 부품 업체들은 10%만 들였잖아요. 이쪽은 회피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쪽이 강세일 때면 이쪽이 돌려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자동차도 그렇다면 만도가 버거울 수 있는 거고, 완성차는 지금 버겁진 않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만 봤을 때 저 정도 가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LG화학은 왜 마지막인데 KB금융 보여주면 또 광고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LG화학이 이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이게 버거워. 우리 97만 원이야 이게. 버겁지. 시가총액 3위가 이렇게 밀리니까 극대형주가. 하루에 등락폭, 가장 최근에 등락폭이 8.8. 이날은 얼마예요? 9.2 하루에. 이번에 들어올린 등락폭 하루에 얼마? 6.6. 97만 원 대비해서 불과 금요일날 하루에 92만 2천 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5% 조정받은 거야. 얼마든지. 이게 추세가 끝났고, 시황은 다 얘기했잖아. 시황은 추세가 끝났고 어렵고 이제 더 이상 뭐 방법이 없고, 그러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니까. 거기다가 지금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제 자금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휘영찬란하게 또 포장을 해서 IR을 할까? 그게 거짓은 아니잖아요. 마케팅을 잘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 흥행이 성공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재평가 작업이 진행이 되죠. 물적 분할이 왜 악재야? 바보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60만 원 이탈된 그 바닥에서부터 그냥 들어올려서 얼마요? 70%대 폭등이 나오고 거기에서 조정인데, 안타까운 거는 꼭 이렇게 들으면 윤정도가 다 잘한 것 같잖아. 아니라고.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 해드렸어야지. 꼬리도 달려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다 맞는데. 다만 주도주는요, 특히 IT는요, 차익 실현 할 때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KB 보여드리면 혼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해서. 남들이 보면 뭐 우리가 막 난리난 집안 같을 거야 아마. 야, 윤정도네 초전 박살이라며. 나 한번 봤어. 무료방에서 까불까불 하신 분 계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윤정도 유료방 박살났다는데, 그리고 나서 개인톡 막 유도해가지고 하시는데, 조만간에 한 번 더 걸리면 내 쫓아버릴 거예요. 노란톡 그 카카오톡방에서 개별 연락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결국은 돈에 연관됩니다.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예를 들면 이 KB금융이 이제 시장 수익률이 나온 거예요. 올봄 기준에서 잘 시원하게 나와준 거고, 우리 기준에서는 거래되면 터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가 강하다면 계속 보죠. 다만 꼬리 달리면 이제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러면 KB금융은 아예 문제 없고 아우 땡큐 할렐루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 대비 나 참나 그게 밀린 거야. 오른 건 2배 오르고. 그러면 LG전자가 조금 버거운 거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버겁죠. 그리고 나서는 뭐 있어요? 나머지는요. 자동차도 지금 다시 되돌아보니까 저 조정이 문제예요.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 이런 거겠죠. 시장이 폭등하는데 폭등 랠리에서 시장 수익률도 안 나온 상태에서 박살이 나는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인 거죠. 아까 우리 시전 수익 낸 거 보셨죠? 7월 달에. 7월 한 달 동안에 그 시전을 들어갔으니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겨. 셀트리온 제약 보셨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해서 그 단기간에 또 주력입니다. 해서 의약품을 또 포기할 수는 없으니 또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 지금 46%야. 이조은 장에 10월 이후부터 폭등 나올 때 그나마도 11월 달에 움직였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고점 대비 46%야. 이게 못 견디고 힘들고 옆에 채널 돌리면 아우 죽겠어요. 장이 지저분해요. 야 시장 깨질 거야. 그래놓고 또 이런 종목 사라 그러지. 윤정도는 뒤집어 보니까 IT가 문제 있어요? 뒤집어 보니까 자동차가 문제 있나? 뒤집어 보니까 LG화학이 문제가 있어요? 뒤집어 보니까 KB금융 대박이네. 근데 이런 종목 시젠, 제넥신 이런 게 다 지금 문제인 거죠. EDGC 이런 거 뭐 이건 시가총액 적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뭐 슈젠텍 얘도 적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랩지노믹스 이런 애들 거래대금 하루에 1조씩 나오던 애들이 지금 거래대금이 20억 30억 하더라고 장중에. 오늘은 400억 나왔네. 1조짜리 거래대금 터지던 애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러니까 죽고 못 사는 거지. 예? 또 헬릭스미스 이런 애들,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라 HLB 이런 애들, 실적도 안 되는데 거품을 만들어 놓고 그 거품에 미련을 못 버려서 이런 게 코스닥에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된 거지. 알테오젠 이런 우리는 안 들어갔냐고 단타를. 가슴에 손 얹고 윤정도 말이 틀려요? 지금 시장에서 시장 지저분하니 시장 박살날 거니 시장 뭐 힘드시죠 하는 사람들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박승영대 TV에서는 내가 뭐라고 못하지만은 옆에 있으면 그냥 입을 다 그냥 꼬매버릴 거야.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정도한테 의지하고 하시는 거지. 방송 나오는 것들이 지들이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힘들면서 왜 여러분들한테도 공포심리를 자극하냐 이거야. IT가 힘들어? 자동차가 힘들어요? LG화학이 힘듭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아까 보니까 어때? 그게 힘든 거야? 아마 속으로들 그러실걸? 아유 양반들이네. 나는 미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런 종목 갖고 있으니까 힘들다고 하면서 남까지 힘든 것처럼 분위기를 희한하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들을 막 팔아서 다른 황금 대바닥주를 사야 될 것처럼 시장이 순환성이 올 것처럼 그런 말같이 10월 달에도 똑같았어요. 뭐가 필라델피아 만도체 지수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끝났다는 거야. 대사락이라는 거야. 한마나 참나. 결국은 얘가 다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얘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얘를 보는 게 맞죠.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 이후에. 내일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가자고. 어떤 종목이 됐든. 시가총액 10이었던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가는데 현대모비스가 상한가 가는데 또 16조 5천억짜리 LG전자가 상한가 가는 이장에 또 시가총액 코스닥 2위인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가고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월 말일날 상한가 가는 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에 24% 26%씩 올라오는 이 변동성 장에 주도주가 왜 오버슈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과 2달 보름 만에 70% 80% 올라오는 시가총액 1, 2, 3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이 있는데 왜 시장이 못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상한가 한번 잡자고요. 333 한번 갑시다. 전기 상한가 한번 가는 거야. 왜 삼성전기가 상한가 못 가? LG전자도 가는데. 333 상한가 333 한번 갑시다. 333 333 333 333 그렇게 하고 빨리 시간 없어요. 유튜브 쪽에도 빨리 유튜브 쪽에도 좋아요 80개가 뭐야? 싫어요는 또 뭐야? 이 목이 아파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싫어요 왜 싫은 거야? 지금 싫으면 나가시면 되지. 아우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상상상 아니 신나고 재밌는 이런 장에 무슨 뭐가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이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쉬운 장이 어딨어요. 지금처럼 쉬운 장이 세상에 어딨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그대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의 위주로 외국기관 수급 손바뀜의 기준에 HMM 안 해드렸네. HMM 어떻게 할 건데?
월봉 기준에서 아직 많아요. 시간에서 거래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간의 거래대금 5번째, 9번째, 10번째, 11번째 시간의 거래대금 실렸어요. 시간의 거래대금 실리고 2450원.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거래대금, 그리고 마감 동시 효과에 요 가격에 프로그램 매수가 더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 대비해서 기관들이 매도했는데, 이게 뉴스가 났죠. 한경에서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60만 주 판결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이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오늘 손바뀜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교육 부분도 이제 마지막 뭐 몇 분 안 남았는데, 예? 마지막 몇 분 안 남았는데 지금, 예, 3명씩 자리 있어요. 3명씩.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라도 당장 힘겨우신 분들, 포트 정리해서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분들 얼른 오셔서, 전화번호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화번호 올려드리세요. 전화번호 채팅방에, 올려드려서 10시까지만, 지금 13분 남았어. 어차피 3명씩 분이 안 남았어요. 10시까지만 2+2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문자반 라이브 방송 기준 잡아드리고, 직장인 VOD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5개 다 드릴 테니까, USB까지. 그리고 문자반은 3개까지 드릴 테니까, 이거를 9시간짜리 5개예요 이게. 그리고 힘드시더라도 문자반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연장하세요. 이번 기회에 나중에 돼서 저희 직원분들 힘들게 하지 말고 연장 다 하시고. 혼자서 못 견뎌요. 남들이 보면 솔직히 웃어요. 부러워서 눈물을 찔끔찔끔 흘릴 거야 아마. 부러워서. 농담이 아니라, 야 이거 나는 40% 60% 깨졌는데 와 여긴 대박이네 하고. 현금 비중 많다고 무조건 좋나? 어디서 살라고? 오늘 같은 날 쇼핑 다 해서 오늘 같은 날 사야지. HMM 때문에 아주 그냥 약이 바짝 올랐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실상? 예? 3월 4일 종가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잠시 일장 춘몽 3월 5일 8일 안타깝게 우리가 이거 7,000원에 들어갔죠. 공개해드린 게 7,500원부터 공개해드렸고, 그렇게 나서 12,000원 15,000원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한번 하고 또 17,000원에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14,600원 또 15,000원대 17,000원대 이거 전부 계속 오픈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기준에 좀 비이성적으로 두들겨 맞았죠. 그게 해운업체 3개 다. 그게 이제 펜오션에 대한 블록들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블록들 물량 차익 실현부터 해서 그 부분을 뭐 같이 캐치를 했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치고 내려가다 보니까 뭐 감당이 안 됐어요. 죄송스럽게도. 근데 오늘 기준에서 투매하지 말고, 또 오늘 기준에서 차익 실현하지 말고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린 게, 마감의 수급 보자고 그러는데 수급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럼 뭐냐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덴트라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오늘 그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이에요. 7,500억 최상위의 거래대금. 지 상장 시가총액보다 더 많이 거래됐어. 이거를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 천천히 하세요. 전화 지금 난리가 아닌데 10시 10분까지 전화 받을 테니까 천천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주식수 4,500만 주보다 더 터졌어요. 이게 금융당국이 얘기하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예? 고빈도 매수매도 그렇게 해서 뺑뺑이 돌려서 뭔가 있는 것처럼 따라붙게끔 만드는, 순식간에 상한가 같은 종목 10,000원까지 끌고 내려갔다가 또 순식간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개인들 위주에서 좀 털리겠죠. 어찌됐건 뭐 외국 기관이 많이 사지 않았느냐. 자,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볼 때 개인들만 5,600만 주 돌렸죠. 그 개인이 순수한 개인일까? 아니죠. 방금 얘기한 불법을 행하는 매수매도 고빈도 거래를 하는 애들. 착시 현상인 거예요. 예전의 거래량하고 비교해서 지금 분석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잘 보세요. 개인들의 관여도만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10시쯤이면 된다는 거 2, 3분이야? 그럼 10시까지 하면 되지. 전화 천천히 하세요. 전화 천천히. 자, 오늘 HMN 같은 경우에 여기도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에요. 오늘 어마어마하게 터졌는데, 그렇다 해도 비정상적이거나 비이성적이진 않아요. 3천만 주면은 회전율이 10%예요. 아까 걔는요 100%가 넘죠. 지 주식보다 더 터졌어. 120% 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얘는요 회전율이 10%. 대형주의 기준은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의 기준에서 매도와 매수를 보시면 매도 부분에 기관과 외국인이 600만 주 이상, 물론 개인 관여도가 더 높습니다만 외국인 기관 쪽에서 창중에 보셨잖아요. 위로 후루룩 밑으로 후루룩 뭐예요? 우리를 속이려고 막 해?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액티브 펀드 쪽은 확 치고 들어올려서 따라붙는 것 같으면 거기다 두들겨 패고도 할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갔어야죠. 어마어마한 물량이 개인들에게 던져지고 나갔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훅 들어올려서 따라붙고 훅 내려치고 그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내려친 쪽은 내려친 쪽 52주 신고가를 내니까 무지하게 올라왔으니까 52주 저가가 2,000원이었으니까 10배 올라왔으니까 차익 실현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매수의 기준도 610만 주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610만 주가 전체가 손바뀜의 매수는 아니다 할지라도 일부는 뭐 매수매도 해치 물량, 프로그램 물량 다 있겠지만은 또 손절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 부분은 신규 매수의 기준도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어제 그제 이 가격대에 매수한 얘네들은 다 뭐가 될까? 바보야? 아, 그들이 오늘 다 나갔나?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물론 그 앞전에 잡은 쪽이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손바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줬구나. 순수하게 개인에게 떠넘겨진 물량이 제한적이구나. 거기에 기준에 윤정도를 믿지 마시라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에? 컨센서스가 내년에도 그렇고요. 내년은 경기 안 좋아지나 더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올해 기준의 순이익이 2조 수준이에요. 2조. 3월 4월에 신규적인 계약이 장기 계약이죠. 해운 선수 같은 경우는 단기 계약만 하는 게 장기 계약을 위주로 하죠. 2조야. 지금 PER이 3.3배예요. 5배만 놓고 잡아도 그럼 시가총액 10조가 돼야 돼. 10조가 되려면요 3억 2,800만 주짜리 3만 원을 가야 10조예요. 당장 와라? 당장 안 와도 돼. 1분기 실적 이제 나오겠지. 운임이 낮아질 수 있을까? 뭐 낮아진다고 쳐도 장기 계약을 해놓는 관점이니까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긍정적이지. 내일 복수 좀 제대로 하고 나오면 되지. 오늘 단가가 높아요. 오늘 매수엔 2번 드렸단 말이야. 오늘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 전부터 14,600원부터 지금까지 편입의 기준점. 또 개인 매매가 일부 원활하신 분들은 일부 이제 뭐 매매를 해보셨겠죠. 다만 외부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볼일 보시는 분들 전부 감안해서 오늘의 변동성에 심사숙고한 거에 나름. 우리의 기준은 뭐였다? 20%의 변동성이 11월 9일 날 나왔단 말이에요. 1월 죄송합니다. 1월 4일 날. 이때의 기준의 변동성 대비 주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양봉도 다 있었어. 8%대, 10%대, 10% 올랐잖아. 이날은요. 10% 올랐죠. 오늘 8% 밀린 게 고점 보고 밀리니까 짜증스럽고 버겁고 오늘 들어가신 분들 손실이 큰 거지.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10%씩 11% 오르는 종목도 20%씩 오르는 종목에 8% 조정이다. 물론 고점 대비 조정이 있지만 과도한 거죠. 또 추세가 나오는 종목에 20% 전후 수준의 조정이다. 그건 대부분 다 받은 조정이라고 했죠. 또 실적이 뒷받침돼 있죠. 근데 배운 그대로 캔들의 기준에서 대량 거래량 터지고 석배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석배력이 딴 저 자리에 29,900원에 정리의 기준을 21,000원에 또 올선 기준에서 정리의 기준도 설정을 해드렸어요. 올해. 그럼 윤정도 떼찌 해주고 혼내시면 되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만 우리는 15% 등락 범위, 20%가 아닌 이제 주가 올라왔으니까 15% 등락 범위를 오버슈팅 자리로 거기서부터 꼬리 달리고 혹은 음봉으로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로 고점 대비 1.5% 혹은 15% 달린 날의 기준이라면 고점 대비 2.2%, 2.5% 절반 정리, 그 다음 전량 차익 실현 이 기준. 주봉으로 놓고 볼 때 너무 크게 깨져 내려와 버렸지만은 일단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니까 그 긍정적인 흐름 속에서 돌려진다면 또 월봉 기준에서 마찬가지. 갭에 대한 유지 부분이 있고 앞으로 나머지 시간이 많아요. 실적은 긍정적이죠. 또 주봉 기준에서 로그 차트로 보자 그랬죠. 로그 차트 하나 둘 셋 띠용 이게 오버슈팅이에요. 이런 오버슈팅 보자 그랬죠. 이 오버슈팅이 나올 때 정리의 기준. 그 앞전의 기준은 여기서 당겨서 보시면 이걸 다시 로그를 빼볼까요? 요 기준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요 자락은 안 올라간 거야?
이자랑은 안 올라온 거야? 이자랑은 안 올라서요? 막연하게 여기서 또 여기서 막연하게 여기서 이 윗골이 달렸다고? 아니지. 7,000원부터 계속 갖고 가고 더 샀죠. 실패가 되더라도 사주는 거라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오버슈팅에 골이 달리면 차익 실현. 아시겠죠? 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오늘 뭐 굉장히 억울하지만 그나마도 IT 쪽에서 가격 반발력을 줬고 다시 한번 점검해보니 우리 주력주가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었구나. 근데 하도 옆에서 징징징징 울고불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공포감에 쌓여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죠? 결론적으로는 문제 없구나. 이번 기회에 압축 전략 더 단행하시고 어제 하는 거 싹 다 잘라내세요. 주력주 아닌 거 싹 다 정리하십시오. 주력주 아닌 거. 그리고 나서 주력주 위주로. 그리고 오늘 스윙에서 또 시겁을 한 것처럼 이왕이면이 아니라 항상 주력주 위주로. 그러고 나서 스윙 종목. 윤 정도도 또 반성하고 아무리 좋아도 주력주 이외의 비중은 조절을 잘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나마도 이 좋은 장, 진짜 좋은 장입니다. 이 좋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내실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세요. 나스닥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봉의 기준에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자락에 깨져 내려올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 2003년까지 다 끄집어내서 2003년도에 사스 터질 때 실질적으로 뉴스에서는 뭐 2002년도 11월에 우한에서 발생했다 했지만은 그것이 노출되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는 2003년 사실상 3월이에요. 그러고 나서 변동 없었어요. 관련 백신주들만 조금 움직였고,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찌됐건. 그리고 2015년도에 메리스? 근데 각국의 중앙정부에 뭐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기간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각국의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에서의 전략 부분이 전부 경기를 훼손시키지 않는 쪽에 무게감을 두고 있죠. 잘 꼬리 달고 잘 돌려줬고, 그죠? 여기서 뭐 펀더멘탈이 훼손된다, 끝난다, 무너졌다, 더 이상 뭐 이 패닉이 그러면 어떤 자산이든 다 붕괴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저기를 잘 이겨냈고 그 다음 범위에서 요런 때에 말 같지도 않은 내용 이겨냈고, 아니 제로금리의 바닥에 시장이 무슨 뭐 웬 충격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꾸 우겨요. 결론적으로 이 나스닥도 보시면 코로나19 이후에 전월 대비 계속 강세 흐름이죠. 전월 대비. 그리고 이때도 전월 대비 고점 찍어주고 눌림이에요. 이때 한 번만 전월 대비 고점을 못 넘겼어. 전월 대비 다 고점 넘기죠. 다. 지금만 월초에 조금 눌려서 이거 꼬리 달고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갭 메꾸는지도 한번 볼 수도 있고, 앞으로 확인할 거 많아요. 200% 오른 상태에서 11% 밀렸다? 250% 오른 상태에서 11% 밀렸다? 에이. 자신감 가지십시오. 자신감. 70110구 한 번 더 갑시다. 70110구. 윤정두뿐이 없다. 윤정두 얘기 들으니까 그나마도 좀 숨 좀 쉬겠다. 숨 쉬니까 괜찮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력대망 위치를 정PD 왜 여기다 내려놔?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경들 안 써?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대여섯 명씩 남아있으면서 이거를 못해? 고객분들이 힘드시잖아. 이거 안 하는지 알 거 아니야. 세력대망님 시황도 듣고 종목도 듣고 요즘에 얼마나 종목 잘 맞추는데, 좋은 종목 잘 주는데, KB금융도 주고 테마주도 잘 주고.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뭐 긴장을 하네. 긴장을. 이렇게 무서워 윤정두가. 70110 한 페이지 넘겨야죠. 빨리 넘기시고 70110 싹 눌러주신 다음에 저쪽에 세력대망님 방 빨리 그저 위로 그 1분도 안 걸릴 거를 이거를 그렇게 욕을 먹고 있나 맨날 똑같은 내용 가지고. 참 답답하다 진짜. 70110 빨리.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쪽 세력대망님 방으로 가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분씩 남았어요. 문자방, 라이브방. 2+1이잖아 지금. 이거를 2+2로 오늘 나머지 이제 2분까지만 해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는 좀
제대로 된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음악 못 올려드려요. 바로 세력대망님 방으로 옮겨 가시면 되겠습니다.